자, 나머지 정리 1등급 문제 볼게요. 198번에 주어진 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고 했거든. 일단 x의 값에 항상 관계없이 라는 말 자체에서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분수로 이루어진 값이 어떤 하나의 숫자로 나온다는 뜻이야. 숫자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하나의 상수로 나온다는 뜻이거든. 그럼 보통 이럴 때는 상수인 k라고 이제 값을 두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3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6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그 일정한 값을 k라고 두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k라고 두고 이렇게 일정한 상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거는 양변에 x 플러스 3을 곱해준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6은 k 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얘를 정리해서 써준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6은 kx 플러스 3k가 될 것이고, 얘가 이제 뭐에 대한 식이 돼야 되냐면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돼. 그러면 뭐 양변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거를 다 좌변으로 옮겨주면 돼. 좌변으로 옮겨주면 되면 a-kx 더하기 by 더하기 6 마이너스 3k는 0이 될 것이고, 얘가 0이 되려면 상수도 0이 돼야 되고, y 앞에 있는 것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것도 0이 돼야 하니, 따라서 이 부분에서 k는 2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k가 2라고 했으니까 a-2가 0이려면 a는 2면 되고, 그리고 b는 0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a는 2, b는 0 구했다면 답은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0이라서 2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좌변을 옮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xy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는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좌변과 우변이 완전 똑같은 식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랑 k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바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y 개수가 없으니까 b는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끼리 똑같아야 하니 6은 3k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을 구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헷갈리면 그냥 다 이항시켜서 생각하면 돼.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99번은 일단 문제에서 이거로 나누었을 때 몫을 이거라 두자라고 했으니까 보자마자 다항식의 나누기다? 그럼 뭐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검산식 쓰면 되는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은 일단 잘 모르겠으면 검산식부터 한번 써보자. 검산식을 씀으로써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거든. 그럼 써보면 x의 10제곱은 x-2로 나누었어. 근데 몫이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땡땡땡 a9 x9가 되겠다는 거야. 여기서 근데 우리가 나머지를 알아볼라. 나머지 모르니까 r이라고 두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x-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뭐 이용하는 거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 얼마 대입하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 x에다가 2를 대입하자. 그렇게 되면 2의 10제곱은 하고 여기 중간에 부분은 전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r이 되겠네요. 그럼 r은 2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 또 다시 2의 10제곱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x의 10제곱은 x-2 a0 더하기 그대로 쓰는 중이야. 지금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쓰는 중이고, 거기에다가 r만 2의 10제곱으로 바꿔서 쓴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1, a3, a5, a7, a9를 구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네들의 개수들만 구하는 거고, 그랬을 때 x에다 얼마를 대입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홀수들 차수만 구하려면 어쨌든 간에 모든 개수들의 합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첫 번째 x에다 1을 대입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 얼마 대입하고 싶어?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x는 1은 하고 여기다가 1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1 하고 여기다가 1 전부 다 대입할 거니까 a0 곱하기 a0 더하기 a1, a2, 땡땡땡, a9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2의 10제곱.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2의 10제곱이 1024, 1024잖아. 그러면은 이항시켜서 정리까지 해준다면 a0부터 a9까지 더한 값은 2014 이항시키면 2020이란다. 1024니까 2023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 하나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1은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x자리 전부 다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니까 부호가 교대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교대로 나오겠어요. 하고 2의 10제곱. 그러면 얘를 이항시켜 준다면 3 하고서는 a0, a1, a2 하고 여기서 1024에서 1 빼주면 되니까 1023이 되겠네. 그것을 3으로 나눠줘야 하니 따라서 여기다 적을게. a0, a1, 그 다음에 a2 하고 마이너스 a9는 3으로 나눠서 얼마? 341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여기 지금 자리가 좁으니까 선생님이 얘를 요 밑으로 데리고 와볼게. 아이고. 얘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러면 봤을 때 얘네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뒤에 조금 더 선생님 자세하게 써준다면 뭐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A1, A2 이런 식으로 써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또 써질 거야. 그럼 부호가 교대로 나온 거랑 모든 개수들의 합 얘네 둘을 보고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홀수들의 합만 구하고 싶으니 두 개를 뭐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홀수들만 구하기 위해서는 빼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짝수들은 없어질 거고 홀수들이 전부 다 몇 개씩? 두 개씩 나올 거야. 이거 홀수였구나. 이렇게 두 개씩 나올 거고 두 개를 빼준다면 682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답은 A1부터 A9까지 얼마냐? 2로 나눠주면 341이 나오겠네. 따라서 답은 341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다음 문제 200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당황했지. 왜냐면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건 뭐 짝수들만 있거나 홀수들만 있거나 아니면 겨우 빼봤자 A, 0 이런 거 뺐었던 건데 지금 보면 얘는 8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 그치?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식 안에 x가 공통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있는 x를 묶어서 써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 x로 묶게 된다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전체 6제곱이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 6제곱을 풀어서 써준다면 x 6제곱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될 거고 그게 지금 a0부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거야.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어떤 6차식이 나올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6차를 곱한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 여기서 가장 작은 차수가 이제 상수항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상수항에다가 x 6제곱을 곱해버리니 이 전체식으로 봤을 때는 상수항은 절대 나올 수 없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마찬가지로 상수항 바로 앞에는 이제 1차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1차 항이랑 x 6제곱이랑 곱하게 된다면 1차 항도 절대는 나올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이 전체식으로 봤을 때 이 전체식의 가장 작은 차수는 몇 차가 되겠어? 그치? x 6제곱 6차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식으로 봤을 때 이 식은 6차부터 가장 큰 차수는 몇 차가 되겠다는 거야? 그치? 여기 6차랑 6차 더해서 6차랑 6차를 더하면 안 되죠? 여기서 12차가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6차를 더할 거니까 가장 최고 차수는 18차가 나오겠다는 거야.
그럼 이 식은 6차부터 18차까지만 존재하고 뭐는 존재하지 않아? 그치? 상수항부터 5차까지는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나올 수가 없겠지. 여기 앞에 x 6제곱을 곱해버리니까. 그럼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랑 똑같냐? 그것의 개수가 전부 다 0이 된다라는 뜻인 거야. 따라서 A0도 0이고 A1도 0이고 A2, A3, A4, A5까지 전부 다 0이에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5까지가 전부 다 0이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6부터 시작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야.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써본다면 이렇게 써질 수 있겠죠. x 6제곱 x제곱 더하기 x-2의 6제곱은 이 A0부터 A5까지가 전부 다 0이니 친절하게 써줄게. 이렇게 하고 A5 x5제곱 A6 x6 A7 x7 하고 A18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전부 다 앞부분이 0으로 처리되겠다는 거야. 왜냐면 A0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 별표라고 할게. 또 쓰기 귀찮으니까. 요 별표 대신에. 별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은 결국 뭐랑 똑같냐면 이 식은 A6 x6제곱 A7 x7제곱부터 A18까지만 똑같은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A8부터 18까지 구하세요 라는 거는 일단 여기서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을 구하자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x에다 1을 대입하자. 그러면 여기다 1 넣어주면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0이네. 그래서 0이 돼. 하고 A0 6부터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A18까지 더할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그 홀수 짝수들만 남아있는 모양이니까 홀수는 빼야 하니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0은 부호 교대로 나올 수 있게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준 거야. 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두 식을 뭐 해줘야 될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짝수만 남고 싶었으니까 두 개를 더 해줘야 되겠네. 그럼 두 개를 더 해주면 여기는 사라지고 2A6 더하기 A8 더하기 땡땡땡 A18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잠깐만 마이너스 1 대입했는데 왜 여기 0이라고 썼니 도대체?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지? 마이너스 1의 6제곱 곱하기 1 빼기 1 마이너스 2니까 없어지고 그냥 2의 6제곱이네. 그럼 64겠다. 그럼 두 개 더하면 64고 그것을 2로 나누어 준다면 따라서 A6부터 A8, A10, 땡땡땡, A18은 32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8부터 18까지거든. 그래서 6은 빼줘야 돼. 그럼 여기서 A 6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고 근데 A 6제곱이라는 거는 결국 봤을 때 X 6제곱의 개수잖아. 근데 X 6제곱의 개수는 여기서 무슨 수랑 똑같아? 상수랑 똑같겠지. 그 얘기를 정리해서 써본다면 이때 fx를 x제곱 더하기 x-2의 6제곱으로 둔다면 이렇게 두자. 그러면 A6은 뭐랑 똑같냐면 fx의 상수항이랑 똑같겠다 이거야. 이유는 여기서 6제곱 x 6제곱이랑 fx를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A6의 x 6제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상수항이랑 x 6제곱을 곱해야 요 A6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상수항은 뭐 찾아주는 거야? 0을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F0 구해주면 되고 그러면 2의 6제곱이니 얼마가 되겠어? 6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A8 더하기 A10 더하기 땡땡땡 A18은 32에서 A6을 빼는 거니 32에서 64를 빼자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2가 답이 되겠네. 해서 요렇게. 그럼 여기서 너네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렇게 공통인수가 들어있을 때는 공통인수, 즉 x로 묶어줄 수 있을 때는 묶어주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최고, 가장 작은 차수가 몇 차인지 생각을 해서 그 앞부분은 전부 다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201번은 다항식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가 3이다. 일단 이 부분을 검산식으로 써본다면 fx를 x-2로 나누었고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다. 그 다음에 다시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 그러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q 프라임 x 더하기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fx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일 거고 나머지가 rx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거든.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방법은 이 나누는 식이 2차이기 때문에 이 rx가 1차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rx는 ax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미지수가 두 개이니까 식도 몇 개가 필요해? 그렇지, 두 개가 필요해.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식이 무엇인지 한번 봤더니만 결국 몫이 사라졌으면 좋겠으니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f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f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식을 보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게 되면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3이라는 거 구했어. 근데 f-1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식을 써본다면 q-1은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아, 잘만 계산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f-1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준다면 여기서 f-1은 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냥 1이죠. 그러면 q-1 더하기 3이라서 여기 q-1이 7이라고 했으니 얘는 10이 되겠다 이거야. 따라서 f-1은 10이라는 것까지 구했어. 그럼 우리는 식을 두 개 구했고 문자도 두 개 아니까 두 개를 모르니까 결국 a와 b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고 얘를 별표라고 둔다면 그러면 별표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일 건데 얘가 10이라고 했고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연립을 해보자. 그럼 연립하면 두 개를 빼. 그러면 여기 두 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니까 a는 7. 그 다음에 b는 얘가 마7 플러스 b는 10이 된 거니까 17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랑 b 구했으면 따라서 rx는 7x 플러스 17이 된 거고 그럼 문제에서 r1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7 더하기 17에서 24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여기다 적어볼게.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나누었을 때 rx를 구하세요 라고 했고 왠지 보면 여기에 x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x 플러스 2 겹치고 있잖아. 뭐 해주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이 qx 보이죠? 그럼 얘가 지금 qx를 대신할 수 있겠다는 거잖아.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쏙 대입을 해줄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해서 딱 써준다면 어떻게 써줄 수 있냐? 여기 식을 기억, 여기 식을 니은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니은을 기억에 대입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x 플러스 1 한 다음에 qx 대신에 x 플러스 1 q 프라임 x 더하기 7 하고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고 전개한다면 여기 x 플러스 2죠. 전개한다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1 q 프라임 x 더하기 7x 더하기 7이 14 더하기 3이니까 둘이 더해서 17이 될 것이고 근데 지금 모양 자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q 프라임 x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7x 플러스 17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야. 왜냐면 나눈 식이 몇 차니까 2차니까 나머지가 1차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대로 rx가 되어서 답이 똑같이 rx는 7x 플러스 17이랑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니은을 기억에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너네는 이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어떤 풀이는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이용이 가능할 거고 어떤 문제는 둘 중에서 또 이것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꼭 두 개 다 풀어보시길. 그 다음에 202번은 우리 되게 많이 풀었어. 예전에 마플 교과서 풀면서도 풀었었던 문제거든. 일단 한번 본다면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또 검산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면 xn제곱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를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3n x-3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값을 생각을 해서 나머지 정리를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 얼마 대입할 거냐? 3을 대입하자. 그럼 x에다 3을 대입하게 되면 3의 n제곱 9 더하기 3a 플러스 b는 여기는 3 대입하면 사라지겠죠. 여기도 3 대입하면 또 사라지겠지.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긴 0이 돼. 근데 이때 3의 n제곱은 0이 될 수가 없지. 생각해봐. n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3의 n제곱이 될 수 있는 수는 3, 9, 그다음에 27 이런 식의 수가 나올 거고 이 지수는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0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이 아니니 뭐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거야.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다는 거야. 이래서 기억이라고 정해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식을 하나 얻어냈는데 또 다른 식을 얻어내려고 했더니만 얘가 0이 되는 값이 3 말고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이제 또 뭐가 되냐면 그러면 기억을 이용해서 문자를 줄여주자. 이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지금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 더 이상 0이 되는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을 이용해서 문자를 줄이자라는 거를 꼭 너네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문자를 줄이는 거는 수학에서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b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a라고 둔다면 여기에 있는 b 자리에다 갖다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xn제곱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a는 x-3의 제곱 qx 더하기 3의 n제곱 x-3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근데 왠지 여기 보면 왠지 x-3을 인수로 갖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왜냐면 이 부분이 우리는 합이 돼야 하고 이 상수 부분이 곱이 됐을 때 이 곱이 되는 값을 생각을 해봐.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준다면 3 플러스 a가 있을 거고 즉 마이너스 3과 3 플러스 a를 곱해서 얘가 나왔고 두 개를 더하면 a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인수분해를 해서 쓴다면 xn제곱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플러스 a는 0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은 너무 좋지. 뭐 해주고 싶어? 그렇지. x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해주고 싶잖아. 그래서 약분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식이 xn제곱에 x 더하기 3 더하기 a는 x 마이너스 3 qx 더하기 3의 n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그럼 이제 다시 뭘 해주자? 그렇지. 이제 여기서 0이 되는 값을 대입하게 된다면 식을 하나 더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0이 되는 값 대입하면 x에다가 또 3을 대입해. 그러면 3의 n제곱하고 6 더하기 a는 없어지고 3의 n제곱이 될 것이고 이때 3의 n제곱으로 또 약분 가능하니 약분까지 해준 다음에 여기 1이 남겠죠. 그래서 6 더하기 a는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a가 구해졌으면 b는 아까 전에 우리 구했던 이 식 있잖아요.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해주게 된다면 b는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a와 b를 구했으면 문제에서 두 개를 합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 되겠네. 그럼 이 문제에서 너네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3을 대입한 다음에 식을 하나 얻었지. 그러면 그 식을 통해서 문자를 줄이자라는 걸 기억하고 그것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x-3이라는 인수를 없애버리자 이거야. 그렇게 되면 또다시 3을 대입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문자를 줄이자. 자, 203번. 203번은 그래프가 나와서 뭐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 문제 보면은 그림과 같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는데 이 직선 L 위에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고 했어. 그럼 임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거 보자마자 또 뭐가 생각나야 돼? 그렇지. 항등식 생각나야 되잖아. 그래서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걸 생각해야 될 수 있고, 근데 이 L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L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L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 봤더니만 기울기가 얼마야? x 증가량 4, y 증가량 2죠. 그러면 y는 4분의 2의 기울기인데 중요한 거는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 y절편 써주면 되니까 2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이 관계식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주어진 등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해주면 돼. 그러면 식 한번 써볼게. 따라서 L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고 이거를 주어진 등식에 대입하자. 그러면 주어진 등식은 결국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지 않겠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6은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전개하면 돼.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a의 4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더하기 bx 플러스 16은요. 그러면 이제 2차 항 있는 걸로 묶어준다면 4분의 1 a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2x랑 a랑 곱하고 여기 bx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마이너스 2a 플러스 b x 그 다음에 더하기 4a 플러스 16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2차 항,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항,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2차 항 앞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하고 x 앞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뭐야? a는 왜 0이 되는 줄 알지 얘들아? x에 대한 무슨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이제 a 구해보자. a는 여기서 따갈 수 있네. 마이너스 4. 그럼 이따가 이제 마이너스 4 대입하면은 8 더하기 b니까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제곱 더하기 8제곱해서 16 더하기 64 답은 80 이렇게 나오겠다.